다음은 SK텔레콤 데이터기술원 원장이신 장홍성 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추진 체계라는 단어가 있어서 보통 보면 빅데이터 오면은 법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생소하게 추진 체계인데요. 추진 체계에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오늘 데이터 개방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박성호 기획관님께서 데이터 기반 행정 말씀하셨는데 보통 민간 기업들은 다 어떤 기업의 생산성 효율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어떤 조직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개방할 때도 빅데이터 분석 기반에서 좀 데이터를 개방해보는 그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 광고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수십 조의 돈을 벌잖아요. 페이스북 유저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억 명 정도 되거든요. 20억 명인데 예를 들어 내가 나이키 회사에서 광고를 하겠다. 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이키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광고를 한 10만 명한테 해서 그걸 팔고 싶다. 그럼 20억 명 중에서 나이키를 살 만한 사람을 10만 명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한 5천 명 정도 샘플을 이렇게 어떤 로직을 하겠죠. 신제품을 좋아할 만한 예를 들어서 20대다 몇 가지 이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룰이 있겠죠. 그걸 뽑아서 한 1,000명, 2,000명한테 뿌려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CTR이라 해서 클릭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한 사람들의 비헤이비어를 봅니다.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우리가 이제 look alike라 해가지고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뽑아내요. 다시 뽑아내서 또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게 피드백이 계속 몇 번 돕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그게 처음에 저희가 인간이 생각했던 룰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판단해서 가장 좋은 어떤 모수를 뽑아내거든요. 그럼 굉장히 20억 명 중에 10만 명을 뽑아냈는데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타겟팅이 되는 거고 그게 데이터에 이제 묻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개방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 개방한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게 표준화의 문제, 데이터 품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메시업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개방을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제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것들은 데이터를 많이 활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의 특성을 잘 분석을 하셔서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게 데이터를 개방하는 게 더 뭔가가 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연속해서 이게 항상 보면 데이터라는 거는 일방으로 흘러가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게 피드백이 돼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클로즈드 루프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의해서 내가 개방하는 데이터가 다시 뭔가 튜닝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아까 데이터 기반의 행정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데이터 개방 자체도 데이터 기반으로서 한번 개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개방 나왔으니까. 보통 보면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말이 저희가 이제 개방하면은 뭔가 이렇게 많이 풀어주고 표준화하고 하면 많이 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건 공급자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수요자 관점에서 좀 판단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런 쪽의 측면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 자체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타겟팅을 해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공급자 관점, 수요자 관점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헬스케어 데이터 이런 거 보면은 저희들이 보면 헬스케어 데이터, 그러니까 바이오 데이터 이런 데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보면은 건강보험공단인가요? 거기하고 심평원하고 병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떤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데는 세 개 기관의 데이터가 다 필요할지도 몰라요. 세 개 기관에 다 뭉쳐져야만이 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각 기관별로 개방을 하죠. 그러면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는 한꺼번에 그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할 텐데 기관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 개방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수요자 관점에서는 뭔가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고. 그래서 수요자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민간에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돈을 투여해서 어떤 개발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한번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서는 좀 공공이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미지나 이런 것도 이제 딥러닝 하려면 이미지나 이런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가끔 뉴스 보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 올라가다 뭐 쓰러져 가지고 많이 뭐 부상당하고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떤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고 자동으로 탐지해서 탐지되는 순간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그런 거를 한번 제품화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뭐가 먼저 돼야 하냐면 카메라가 그 사람이 뭔가 쓰러졌고 이게 무너졌다는 거를 바로 디텍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기계적으로 학습이 많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습을 하려면은 그와 비슷한 현상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 어떤 다양한 에스컬레이터도 굉장히 다양한 거고 사람이 많을 때 적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니까 그 수많은 케이스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은 스타트업들은 그걸 가지고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냐? 굉장히 돈이 또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돈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에서 내가 가진 데이터를 개방하는 뿐만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진짜 필요한 데이터를 오히려 자본을 투여해서 만들어서 주는 형태의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돼서 그 EU의 이제 GDPR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일본이나 이런 쪽 아까 그 우리 권영일 센터장님 일본 이야기도 했는데 일본 쪽 사례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산업적으로 보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다 마켓쉐어가 한 95% 이상이에요. 유럽이나 이런 데도 다 그 구글의 점유율이 한 95%예요. 근데 구글의 점유율이 95% 정도가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이제 중국, 러시아는 제껴놓으면은 선진국 입장에서 OECD나 이런 데서 봐서는 안 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구글의 점유율이 95%가 안 되는 나라는. 그러면 그 EU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어떤 이번에 이제 임명정보나 가공정보 이런 걸 만드는 걸 봤을 때 EU의 입장하고 우리나라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EU의 입장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대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강한 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본 사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방금 소개받은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언들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해커톤에서 이루어진 합의, 특히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를 구분해서 가명 정보를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좀 더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그 정부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실무에서 실제로 이제 변호사로서 그동안 그 개인정보 관련한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자문도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자문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이후에 거의 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다시 법 개정, 특히 제재 수준이라든지 처벌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가 있었는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합리적 규제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사실상 1년 반 정도가 실종이 돼 버렸고요. 그 후에 홈플러스 사건이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오남용 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고 기소
배소가 이루어지고 하는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기업 내에서도 개인 정보를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이 저희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 빅데이터 규제 개선과 관련된 이 조금 시계를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 사이에 EU GDPR이 이제 통과되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뒤처진 측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이 개인정보 규제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배경은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항상 정보 주체에게 엄청나게 긴 어떤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여주고 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 규제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뭐 위반하거나 미비한 불충분한 고지를 되면 형사 책임을 지는 등의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까 그 해커톤 얘기를 먼저 서두에서 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해커톤에 참여해서 그런 어떤 시민단체와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2014년 그 당시에 어떤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사건 등으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뭔가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어떤 활용과 보호의 어떤 균형점을 설정하는데 합의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이제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와 관련된 개념을 구분하고 특히 기기 식별 정보 등과 관련된 어떤 이제 4차 산업혁명, 특히 IoT 환경을 통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기기 식별 번호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명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 간의 특히 이종 데이터 간의 이제 결합을 위해서는 또 어떠한 그 기술적인 조치,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깊이 논의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좀 더 빠른 추진은,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어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어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 간의 충분한 토의 공론화를 두 차례에 걸친 해커톤으로 끝내지 말고 좀 더 상시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커톤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4차 투기 등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민단체의 많은 또 전문가들께서 EU GDPR의 연구 통계 목적의 가명 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 공공적인 어떤 목적으로 그 활용이 제한돼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다가, 실제로 그런 토론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들께서, 전문가들께서 실제로 EU조차도 가명 정보의 활용이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커머셜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법적인 의견서를 그 워킹 파티 29에서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합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계속적인 협의 그리고 신뢰 베이스에서의 토의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관련한 추진 체계에 있어서 상시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는 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아주 여러 법으로 지금 나뉘어 있어서 그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준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어떤 정통망법이나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들을 함께
그에 맞춰 개정하는 전면 개정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EU GDPR을 깊이 들여다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한 조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명 정보의 어떤 처리와 관련된 규정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과 관련된 조항,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도 이미 그 상당한 연구하에 조문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에 제정되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CT 혁명이 태동되기 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그러한 내용들의 반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종 데이터 간의 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드리븐 소사이어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했을 때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연구해 보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은 공공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또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시민단체가 지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자체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등의 지금 이제 상당한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깊이 있는 특히 EU GDPR에 대한 연구자들 그리고 특히 아까 이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제 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장홍성 그 박사님의 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해커톤에서 이 EU GDPR에 있는 가명 정보와 관련된 어떤 개념적인 측면은 도입이 됐지만 실제로 그 활용 범위에 있어서는 EU와는 다른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ICT 환경의 차이 그리고 어떤 그 지금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환경 등도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전면 개정에 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조금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그 개인정보보호법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간과 이 공공부문을 같이 규율하다 보니까 약간 해석적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공공데이터 개방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원칙이 반드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민간의 어떤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의 개방 원칙이 충분하게 규정이 되고 그와 관련된 민간 이 사업자들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또 원칙이 별도로 규율되는 것이 전체적인 추진 체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토론은 거의 마치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EU GDPR이 이 5월 25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다시 강조해드리면 EU GDPR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법령이긴 하나 실제로 EU GDPR이 정답만은 아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와 관련된 활용 범위라든지 그리고 이종 데이터 간의 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권일영 박사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제도 그리고 지금 논의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래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고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6분의 발제를 다 들어봤는데요.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시 요약하기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법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그 접근 방법과 또 아까 최영애 국장님께서는 연내
뭔가를 법제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었고 해서 정부 측의 접근과 또 민간 측에서 또한 법조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도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로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허브를 만든다든지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데이터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꼭 맞는 정보를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6분의 발제를 듣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질의도 하시고 의견도 개진하시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5시 20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1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10분 내에 밀도 높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적절한 패널리스트 중에 적절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제가 한번 포인팅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누구 먼저 테이프를 끊으실 분 있으면 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실 때는 뭐 가급적이면은 본인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IC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준화 조사관입니다. 지금 국회 4차 특위에서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파트를 서포팅하고 있고요. 뭐 4차 특위나 아니면 해커톤에서 봤던 여러 정책 리더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뵙고 좋은 의견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분야를 하면서 느꼈던 점 딱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빅데이터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풀기 어려운 문제요, 난제로 지금 자꾸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빅데이터라는 그런 단어 속에는 뭐 개인정보 빅데이터, 그다음에 금융 빅데이터, 의료 빅데이터, 국방 빅데이터, 에너지 빅데이터, 굉장히 다양한 빅데이터의 종류들이 있고 각 빅데이터마다 문제들과 풀어야 될 해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이런 빅데이터라는 단어 하나에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대안 마련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뭔가 국방 빅데이터를 얘기를 시작했는데 결국 마지막엔 개인정보로 흘러가는 이런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은 이제는 빅데이터 도입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별 빅데이터 문제로 좀 구체화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과연 지금 민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맞는 대안인지, 아니면은 2년, 3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좀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제기되는 문제인지, 그런 부분을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된 정책이 수요에 기반한, 시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좀 정부가 너무 정책을 리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의견을 좀 주시면은 저희도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아무래도 부처에 던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산업계나 학계에 던진 질문보다는 부처에 던진 질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난제풀이 모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알고 보면 여러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야마다의 특수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과 정부 정책이 수요 기반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요거는 아무래도 세 분께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앉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예. 국장님께서 먼저. 예, 통계청 허브 국장입니다.
우선에 그 정부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 측면에서 이 데이터가 공공재적인 측면이 많은데 이 공공재는 가만두면은 사실은 과소 공급되거나 과소 이용되거나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일종의 뭐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뭐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장 실패 쪽에 했다면은 요즘은 시장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대적 상황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 데이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쪽에서는 오히려 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이뭐 통계청이 할 거는 아니지만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유통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 역할이 상당히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실 정부가 이제 저희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항상 수요자 관점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공급자 위주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저 뭐 어느 부처 관계없이 이제 국민 전문가 의견들을 충실히 들으려고 하고는 있고요. 다만 아까 우리 패널 우리 장 원장님 같은 경우에 수요자 맞춤형 또 뭐 타겟팅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개방된 데이터의 피드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개방하고 나서 다운로드 건수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적인 관점에서는 피드백을 받는데, 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 좀 더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좋은 시사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는 이제 누적돼 왔던 문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시민사회도 조금 더 옛날의 그 관점보다는 약간 조금 더 이제 개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데이터의 활용 관점 이쪽으로 조금씩 약간 마음이 열리고 있는 단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고, 이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이니까 예, 정부뿐만 아니고 시민사회, 국회가 다 함께 예, 이번에는 개인정보도 그런 균형을 갖추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 그 차원에서 국회, 정부, 시민사회, 뭐 업, 기업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가기영 통보입니다. 그 4차 특위에서 우리 정조사님이 아무튼 자료 정리하신 것도 저도 읽어봤고 아주 너무나 우리 부처에서 정리한 것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정리하셨나 궁금했는데 조사관님이셨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데이터 전략을 고민을 할 때 빅데이터나 데이터로 묶어 보니까 너무나 이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분야별로 접근한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 토론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금융이나 언어나 뭐 다양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로 묶어 놓으니까 그 데이터라는 게 크고 빅데이터는 또 크고, 그리고 전체를 돌파를 하려 보니까 이거는 시민단체나 얘기하고 해법이 안 나온다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전략을 수립할 때 한 분야별로 해보자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 스터디는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시민 기업들, 아까 두 번째 얘기를 하면 기업들의 수요를 다 조사를 하고 그 2, 3년 전에도 뭐 있었겠지만 기업들이 요구사항을 다 받아보니까 결국은 개인정보와 지금도 저희들 20개의 뭐 빅데이터 센터장님들하고 협의도 잘 해봤는데 결국은 도큐멘트로 저희들이 받아본 게 뭐 인력 양성, 뭐 조금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쪽이 제일 많은 저 요구 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법제화 이슈는 그냥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라서 이게 이제 기업들 얘기를 우리 정부가 그 뭐 들고 나가겠다는 아니고
우리 빅데이터 지금 장홍성 우리 SK텔레콤 같이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 들받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는 이제 민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측면인데 사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른데 똑같은 법제화에서 기업들이 나와서 태생을 하고 있더라는 거고 그쪽 그 인터뷰를 해보면 미국 기업도 개인정보 법제화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전략이 우리 산하기관 이하도 보내보고 다 하면 미국도 워낙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진 기업을 M&A를 하거나 스타트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 모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든 다음에 그걸 갖고 홍보를 하고 혜택을 주고 확산을 하면 개인들이 데이터를 자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게 민간 기업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 활용 이런 거를 다 정부 측면에서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스타트업이 나오고 뭐 유니콘으로 크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민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들한테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정부 측면에서는 우리가 법을 이렇게 걸림돌을 다 제거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사실은 뭐 학계라든지 그 법조계라든지 산업계에 주문하는 사항들도 여러분들 꽤 있으실 거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다른 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오늘 여기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워크숍을 이런 세미나를 한 취지를 살린다면 방금 전에 나왔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과 또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제화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신속히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쪽에 의견들이 많이 모아진 거 아닌가 그런 뜻들이 이렇게 좀 모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우리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6분의 발제자들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주시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